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로켓랩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하는 아주 흥미로운 금성 탐사 계획입니다. 네, 로켓랩 하면 원래 소형 로켓 발사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주과학 쪽으로, 특히 금성 생명체 탐사 미션,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알아보죠. 로켓랩, 그 작은 일렉트론 로켓,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소형 위성 시장에서는 정말 강저였죠. 근데 이제 그냥 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행성 탐사까지 영역을 넓히는 거죠. 야심이 대단하네요. 네, 그 야심의 중심에 바로 이 금성 생명체 탐사 미션,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MIT랑 같이 하는데 정부 돈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한대요. 와, 민간 자본으로요? 행성 탐사를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금성 대기에서 생명체의 흔적, 유기화합물 같은 걸 찾겠다는 건데 이걸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렉트론 로켓은 그대로 쓰는 건가요? 네, 일단 발사는 일렉트론 로켓으로 하고요. 거기에 자체 개발한 포톤이라는 우주선을 실어서 보냅니다. 포톤이요? 네, 이 포톤이 뭐랄까 행성 간 택시 같은 역할을 해요. 작은 탐사선을 금성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아, 행성 간 택시. 비유가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그 탐사선이 금성 상층대기 한 고도 45에서 60km 사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왜 중요한 건가요? 그 고도 영역이 압력이나 온도가 지구랑 좀 비슷해서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생명체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럼 그 작은 탐사선에는 뭐가 실려 있나요? 특별한 장비 같은 거요? 핵심 장비가 있죠. MIT에서 만든 건데 자기 형광 네펠로미터, 줄여서 AFN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네펠로미터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름은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대기 입자의 빛을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유기물이 있으면 특유의 형광 반응, 그러니까 빛이 나거든요. 그걸 감지하려는 거죠. 아하, 유기물이 내는 빛을 찾는 거군요. 맞아요. 탐사선이 대기를 통과하는 딱 5분 동안만 데이터를 모아서 지구로 보냅니다. 5분이요. 그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이 미션의 특징인데요.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딱 그 형광 반응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비용 효율성입니다. 아, 비용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나사 같은 곳에서 하는 금성 미션들은 보통 수억 달러 엄청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그 이하로 추정돼요. 비교가 안 되죠. 와, 1,000만 달러요. 정말 저렴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복잡한 행성 탐사가 이제 꼭 거대 정보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더 작고 민첩한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매년 몇 개씩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정부 예산 문제 때문에 큰 프로젝트들이 막 지연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랑 기술로 독자적인 탐사를 한다?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켓랩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냥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야. 우주과학도 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이미지 변신뿐 아니라 전략적인 가치도 클 것 같아요. 이걸 성공시키면 나사나 유럽우주국 같은 곳이랑 협력할 때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기술력을 딱 보여주면 나중에 화성 탐사라던가 목성 위성 탐사 같은 더 큰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아예 탐사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잠재력이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당연히 관심이 많겠네요. 그럼요. 생명체 탐사, 이거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ETF에 편입된다거나 주가에도 긍정적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물론 원래는 2023년 발사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밀려서 2026년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 연기가 됐군요. 네. 그래도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로켓랩은 정말 우주과학이랑 상업성을 딱 결합한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로켓랩이 소형 발사체 시정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금성 생명체 탐사라는 굉장히 야심찬 그러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그냥 발사 서비스 회사를 넘어서 우주과학 탐사 기업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 도전이 성공하면 앞으로 우주 탐사 방식이나 속도에도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행성 탐사를 직접 주도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우리 인류의 우주 탐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로켓랩의 이 작은 탐사선이 금성에서 뭘 발견하든 어근 발견하지 못하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던질 생각거리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